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마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마트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6만원 초반이었던 주가가 85,500원, 고가 쪽으로는 87,900원대까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간 주가 상승률만을 따져보게 되면 3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마트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업종 내에서 단기간에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마트에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 랠리를 보여주는 이 구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은 딱 하나죠.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주가가 이제 9만 원대 근접하는 그러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1월달, 2월달에 고가라고 할 수 있는 88,500원대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 거의 비슷한 가격대까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1년여 동안 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장기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본인들의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의 이마트다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 실적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유통주들의 정말 긴 겨울이 진행되는 동안 오프라인 시장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래대금, 매출대금 이러한 부분들이 쭉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확실히 시대의 트렌드가 오프라인은 많이 좀 지는 그런 모습이고 온라인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들, 시대의 흐름들을 뭐 그대로 맞은 섹터가 바로 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이마트 같은 이런 이제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제 대형마트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아마 미국으로 넘어가서 월마트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뭐 보시다시피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 뭐 규모가 범위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하고는 좀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생의 성장이 나오지를 않고 한쪽으로 좀 쏠려가는 듯한 그러한 이제 생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 우리나라 시장이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또 새로운 걸 굉장히 잘 받아들이잖아요. 잘 받아들이고 또 워낙 또 온라인 쇼핑 자체가 편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는 패턴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4사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실적 한번 볼까요, 우리? 4사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뭐 1년 동안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흑자와 적자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내고는 있지만 1년 동안의 확정적인 영업이익 수준들만 놓고 보게 되면은 2024년도의 적자에서 벗어나는 흑자 기조를 좀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에서요. 여전히 단기순이익 자체는 1,800, 5,700 기록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긴 하겠지만 뭐 빅베스트죠, 쉽게 얘기해서. 2024년도에 더 이상 안 좋은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떨어버리고 2025년도에 새로운 새 판을 한번 깔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4사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좀 양호했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 역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붙었던 게 올해의 흐름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화렴 점정은 어떤 내용들이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좀 닭살이 돋는데 좀 약간 좀 닭살이 돋아요, 개인적으로. 이마트 계열사 호실적 행진, 정용진표 오프라인 혁신 통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제가 헤드만 따왔습니다. 정영진 독하게 일만 했다. 회장 1년 이마트 공고. 거의 뭐
정영진 회장에 대한 이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들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딱 하나죠. 이제 홈플이죠, 홈플. 홈플의 이제 회생 절차로 인한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 이게 생각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마트 사업자 중에서 2위가 홈플러스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마트의 이제 총 매장 수가 130개 정도? 그 다음에 이 130개 중에서 한 70개 정도가 홈플러스와 같은 지역에 있어요. 경합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합 기업의 회생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채택의 점포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매출액 자체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소 한 5% 이상의 매출 증가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자체는, 그러니까 납품처와의 협상력에 있어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품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배짱상에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홈플러스에 이만큼 납품하고, 이마트에 이만큼 납품하고, 뭐 오프라인에서 납품하고, 자기 자사몰에서 판매하고, 뭐 이런 이제 유통 채널들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사실은 납품처가 좀 값에 좀 가까운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 2위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회생 절차에 딱 들어가면서 납품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납품 중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증가 부분들, 그리고 이익에 대한 증가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미국이 이제 기술주들이 막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탄력도가 약간은 좀 저조한 반면에 이러한 이제 국내 경기 방어주 성격,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 내에서도 주가에 대한 바닥 흐름들과 더불어서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실적 개선이 돼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야, 이게 잘 되려니까 이게 옆에서 별별 일이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1년 이전의 가격대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이마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보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과연 이 구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겠죠. 과연 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도 초반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뭐 85,000원, 89,000원, 9만원대 이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가격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돌파 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굉장히 고민이 있겠죠.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 자체가 주가에 이미 다 투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올라갔다가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다시 주가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내려올 때 이게 이미 정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눌림목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재차 올라가서 2024년도에 이 고점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순수하게 이마트만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사실상 이 이마트를 더 올라갑니다, 더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수급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그렇게까지 막 스탠스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 물량들이 상당히 좀 강해요. 사모 쪽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고 투신 쪽도 상당히 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투신 쪽에서에 대한 물량 자체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약간 좀 단기 플레이성 자금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 자체는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슨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불을 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은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들은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국내 법인 50대 50으로 합작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유통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합작 법인을 하는 게 그렇게 득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중국의 대형 유통 온라인 유통사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이마트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 이마켓을 사는데 그리고 이마트의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마켓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높은 가격에 샀어요. 3조 5천억 가까운 금액을 주고 지마켓을 사버렸는데 그 3조짜리 사업부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계륵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에서 이제 뭔가 이제 성장하는 그림들이 나와주면은 뭐 더없이 좋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온라인의 이 경쟁 포화 시장 그러니까 뭐 점유율을 쌓아가는 상황에서 쿠팡이 해왔던 전략들 자체가 너무 고쳐가 되겠죠. 그런데 이마트라는 하나의 기업 특성상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업의 재물을 깎아먹는 사업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인수했었을 당시와 현재의 지마켓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계속 하락하는 거거든요. 3위, 4위, 5위 이 정도까지 지금 순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뭔가 장기적인 플랜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멘텀들 좀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최근에 보여주고 이러한 주가 상승 흐름들은 뭐 나쁜 점보다는 너무나 좋은 점들이 많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단기간 상승 피로도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다소나마 좀 조정이 좀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여주고 있는 레벨 자체를 올린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현재 시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부분익절에 대한 전략도 뭐 좋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약간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정을 보여줬었을 때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능력만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앞자리가 좀 바뀌는 그러한 가격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마트가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마트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좀 안 좋은 뉘앙스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해드렸던 게 사실은 유통업이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마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분 좋게 얘기를 좀 흥분해서 얘기를 했던 게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분 좋게 이마트에 대한 얘기를 짧게나마 좀 해드렸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뭐가 있죠, 여러분들? 멤버십 한번 잘 필독해 주시고 내가 해당이 돼, 내가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3스타 멤버십과 5스타 멤버십의 혜택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한 분 한 분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